해마다 새해 트렌드를 분석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2020이라는 숫자를 달고 출판됐는데요. 새해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2019년 올해에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를 모았고 또 그 배경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2019년도 10대 트렌드 상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열 순서는 순위를 의미하지는 않는 가나다 순입니다. 첫 번째, 괴식 및 이색 상품입니다. 괴식은 괴이할 괴자를 써서 괴상하거나 독특한 음식을 말하는데요. 2019년에 거리를 지배했던 간식은 대만에서 건너온 흑당 밀크티였죠. 흑당의 인기는 가공식품으로 이어져 흑당 라떼 샌드위치, 흑당 짱구, 흑당 시럽이 출시될 정도였습니다. 또 속이 가득한 뚱카롱과 마라 같은 이색 식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괴식이나 이색 상품에 열광하는 이유로는 SNS에 업로드하기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증하길 좋아하는 10대에서 20대에게는 맛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극적인 맛입니다. 대부분의 괴식이나 이색 식품은 자극적이고 극적인 맛입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거나 속이 쓰릴 정도로 맵죠. 이런 자극적인 맛에 도전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증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G세대를 잡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대형 SUV입니다. 2019년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세단에서 SUV로 이동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국산 대형 SUV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1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대형 SUV 시장을 견인하는 세대는 40대들이었습니다. 지금의 40대들은 가족 중심적 성향으로 캠핑이나 낚시 같은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말에 가족과 야외로 움직이기에 좋은 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앞으로는 기존 모델과 차별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기능을 강조하는 고급화 전략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가성비 전략 등으로 시장이 세분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배송 서비스입니다. 2019년은 배송 서비스의 춘추 전국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송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2015년 100억 원에서 2018년 4천억 원으로 3년 사이에 40배나 성장했고요. 2019년은 2018년 대비 2배 증가한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신속성이 유통 채널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중요하죠.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 주문량을 미리 예상하고 상품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배송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프라이어와 삼신가전입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2019년 에어프라이어의 판매량은 2018년 동기 대비 무려 1,0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면서 그와 관련된 업계도 분주해졌는데요. 요리책으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일은 드문데도 에어프라이어 만능 레시피북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뽑은 2019년 상반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필수 가전이면서 신의 선물과 같은 가전이라는 의미의 삼신가전은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를 의미하는데요. 지마켓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8월 사이의 판매량이 2018년 동기 대비 각각 109%, 57%, 그리고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와 삼신가전의 공통점은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비가치적인 일은 기계에 맡기고 남는 시간을 자신에 투자하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사노동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생활가전 시장에 1인자 자리를 놓고 가전업계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팔로워를 보유한 일반인을 지칭하는 신조어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나 직접 만든 브랜드의 상거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5억 달러였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00억 달러로 수십 배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 460억 분, 카카오톡 220억 분, 네이버 170억 분으로 과히 유튜브의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재출시 상품입니다. 2019년은 뉴트로 열풍을 타고 재출시 상품이 강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병 모양과 색깔, 라벨 사이즈까지 과거 디자인을 복원한 진로소주는 2019년 4월 출시된 지 2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병을 넘겼습니다. 농심에서는 1990년대에 단종된 해피라면을, 오리온도 3년 전 생산이 중단됐던 태양의 맛 선을 다시 내놨고요. 역시 단종 이전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의류 및 영화업계도 재출시 전략으로 순항 중입니다. 디즈니는 과거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알라딘이나 라이온킹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재출시 상품의 인기의 비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에 있습니다. 7, 80년대 감성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의 아이템으로, 10대와 20대에게는 독특한 경험으로 SNS 인증을 위한 콘텐츠이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래된 것은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 플랫폼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은 2019년 6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680만 건, 월간 순 이용자 수 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동네 서점들도 오프라인 기반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소규모 독립서점의 방문객은 4년 사이에 2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래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이웃이 거래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오프라인 체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서점들은 동네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지역의 사랑방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20, 30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아이템입니다. 2018년 9월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를 필두로 옥수수나 쌀가루로 만든 빨대뿐 아니라 유리 혹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했습니다. 또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박스와 100% 자연 성분의 아이스팩, 스티로폼 소재를 대체하는 완충제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을 꼭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한 해였습니다. 친환경 아이템이 성장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필환경 트렌드를 꼽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쓰레기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몰고 왔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을 넘은 필환경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미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달 살기입니다. 2019년은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장소에 장기간 살아보는 리빙 트립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한 달 살기가 등장한 초기에는 주로 제주도를 선택했지만 점차 해외로 확장되고 있고요. 아이와 함께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런던, 파리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 지영이의 밴쿠버 그림 여행 등 한 달 살기를 꿈꾸는 부모들을 위한 안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는 행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승진이나 성공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 나 자신을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특히 엄마들이 주축이 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녀의 견문이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 살기를 떠난다고 하네요. 더불어 다양한 숙박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장기간의 체류를 도와주는 인프라가 세계 곳곳에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리빙 트립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캉스입니다. 2019년은 호캉스의 인기가 꾸준했던 한 해였습니다. 호캉스는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란 뜻으로 익스피디아의 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호캉스를 즐긴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캉스의 배경에는 유연해진 근무제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 휴식에 집중하기 위해 편리한 여행을 선호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죠. 호텔에는 웬만한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광이 아니라 오직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안식처가 되어주죠. 덕분에 넷플릭스를 보며 호캉스를 즐기는 넷캉스, 뷰티 서비스에 특화된 뷰캉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펫캉스 등 호캉스의 다양한 변주도 등장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의 변화와 흐름을 이끌어온 10가지 소비 트렌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2019년도 트렌드 상품을 종합해보면 소비자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과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구매로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행보가 관찰됐다는 것,
일상에서 작은 재미를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트렌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각자 나만의 트렌드를 분석해 정리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참고해 2019년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쥐의 해 2020년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